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우리나라 명절 풍속 첨세병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첨세병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첨 더하다, 세 나이. 그래서 나이를 더하는 떡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강력지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강력지희. 자, 강력지희가 도대체 뭘까? 그냥 문장은 좀 짧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정장연소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장연소자. 자, 여러분들 정장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장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 장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자, 장자라는 정자 같은 경우에 일단 글자를 좀 살펴보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농기구를 나타내는 글자 고물의 정이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의 의미 자체가 남자,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장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 장자도 뭔가 굳세다, 장하다, 뭐 크다, 굳세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쳐서 정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장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신체 건장한, 장성한, 장년의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년의 남자, 장년의 남자 아니면 건장한 남자 이렇게 해석해줘도 되겠네요. 건장한 남자. 자, 건장한 남자. 건장한 남자 그리고 연소자가 했는데 자, 연이라고 하는 글자. 연자는 우리 보통 한 해, 두 해, 1년, 2년 할 때 연자거든요. 근데 연소자, 연자는 여기서는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썼죠. 우리 전 시간에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 있었습니까?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떤 거 있었죠? 이렇게 생긴 글자 있었죠. 자, 이 글자는 뭐였습니까? 세라는 글자였죠. 해, 세. 그래서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한자로 연자도 있고 세자도 있고 연세 이렇게 같이 외워두면 되겠네요. 자, 소자 나왔네요. 소라고 하는 글자는 적다라는 글자고 뒤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이어서 해석을 하면 정장연소자가 그래서 장정과 나이가 적은 남자, 적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했답니다. 회 모이다라는 글자였죠.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뒤에 있는 한자를 보니까 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네요. 자, 이 어자는 여러분들 많이 했죠? 어조사 어라고 하는 글자였고요. 어조사 어자는 문장에서 해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뭐 있었나요, 여러분들? 무엇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아니면 무엇보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고요. 여기서는 모이다라고 했으니까 뭐뭐에서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네요. 어디에서 모였느냐? 남산지 외장에서 모였고 북산지 신무문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네모 박스 좀 쳐볼까요? 자, 외장이라는 곳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무문 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모였대요. 자, 남산지 외장 해봅시다.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남산을 뜻하는 거고 자, 앞에 있는 지자는 무슨 글자였죠? 어조사지. 어조사지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어떤 거? 남산의,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맞겠습니다. 남산의 외장에서 모였대요. 자, 외장은
외장은 그냥 글자 그대로 단어로 풀이해도 좋은데 의미를 좀 알면 더 좋겠죠. 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의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왜군의 주둔지. 이 주둔지 왜군들이 남산에서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외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남산의 외장에서 모였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모였느냐? 북산의, 그죠? 똑같이 지자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요. 북산의 신문문 후에 모였다. 자, 뒤에 있는 후라고 하는 글자부터 먼저 뒤후자죠. 뒤편. 북산의 신무문이라고 하는 문 뒤편에 모였다. 신무문이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신무문. 우리 다음 단원에서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서울에 궁궐 하게 되면 임금이 거주하고 있었던 경복궁이 있잖아요.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 볼게요. 경복궁이 있었다 이거예요. 경복궁을 근데 경복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보면 경복궁에는 4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4개의 문이 있는데요. 자, 남쪽에 있는 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문이에요. 경복궁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문을 광화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불렀느냐? 건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봄을 세운다 그래서 건춘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영추문이라고 했어요. 가을을 맞이한다 라고 해서 영추문이라고 했고요. 북쪽에 있는 문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무문입니다. 신무문. 그래서 여기서는 북쪽에 있는 북산의 신무문 뒤에 모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모이긴 모였는데 어디에서? 남산의 어디? 외장. 남산의 외장과 그리고 북산의 신무문 한꺼번에 할게요. 신무문 뒤에 그리고 모였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여가 자, 뭘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위강력지희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또 한번 체크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되는 글자 각자 좀 꼭 체크 좀 할게요. 자, 위자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자, 위자 같은 경우는 하다라는 뜻도 있고 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잘 쓰이진 않지만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방식은 뭐뭐라고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죠.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의역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뭘까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을 왜 동그라미 쳤느냐 여기다가 좀 뺄게요. 자, 각자는 뿌리라는 글자도 뜻도 있고 아니면 겨루다라는 동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뒤에 있는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힘을 뜻하는 글자잖아요. 자, 그러면 뿔이 좋을까요? 겨루다가 좋을까요? 당연히 겨루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힘을 겨룬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자 또 나왔는데 지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뒤에 있는 희라고 하는 글자는 놀이라는 한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힘을 겨루는 놀이를 위했다. 위자의 의미는 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힘을 겨루는 놀이를 했다. 그런데 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써이라고 하는 글자고 뭐뭐로써라고 풀이한다라고 했었죠.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승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그냥 똑같이 그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을 가지고서 힘을 겨루는 놀이 그것을 가지고서 도승부를 했대요. 도승부. 자, 도자 같은 경우 도박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자, 도자도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자, 이 도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겨루다.
겨루긴 겨루었는데 뭘 겨루었나요? 승부를 겨루었대요. 왜 네모친지 알겠죠? 승자 같은 경우에 무슨 승입니까? 이기다 승자. 부자 같은 경우에는 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기다, 치다, 승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해석을 하면 힘을 겨루는 놀이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으로써 승부를 한꺼번에 승부를 겨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기가 좀 힘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표시를 좀 해 두었습니다. 그죠? 그림으로 좀 표시를 좀 해 두었는데 두 명의 젊은 남자 두 명이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였다.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전에 제목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강력지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 우리 전통 문화 어떤 겁니까 이거? 씨름을 뜻하는 단어로 강력지희라는 놀이를 했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씨름하는 방법이 실제 원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 부분을 좀 생략했고요. 강력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게 씨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130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궁궐, 한옥마을 같은 데 가보면은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옛날 전통적인 한복을 현대 생활에 맞게끔 간소한 한복 차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전통 문화, 전통 관습 같은 것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알고 재창조시키고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의 한자성어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초성 힌트 한번 할까요? 이런 거 있죠. 초성 힌트 다 맞추셨나요? 자, 맞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한문 시간이니까 이거 한자로 좀 배워볼게요. 온고지신 같은 경우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자, 온, 고, 지, 신 이렇게 씁니다. 자, 글자를 좀 해석을 해보면 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따뜻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따뜻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익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익히다. 익히긴 익혔는데 뭘 익혔느냐? 옛날 옛것을 익힌다 이거죠. 옛것을 익혀서 지 안다 알다 신 뭡니까? 새로울 신자죠. 새롭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롭게 재가공해서 재계승 발전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켜서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온고지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전통문화 중 하나를 골라서 그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킬 온고지신의 자세로 발전시킬 방안을 세워보자. 선생님이 씨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씨름 과거에는 뭐 씨름하게 되면 명절 때만 하는 거였는데 이걸 조금 뭐 아이돌 씨름 대회 이런 거 주기적으로 좀 개최하면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 문화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거기다가 좀 적어두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게요.
자, 132쪽 문제 보면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써보자 그랬습니다. 가의 내용, 가 이거 설날 때 뭐였습니까? 설날 때 떡국에 관한 이야기였죠. 떡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 첨세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첨세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죠, 여러분? 나이를 더하는 뜻. 나이를 잠깐 잘 안 지워지네요. 나이를 더하는 떡.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였었죠. 자, 그래서 기억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기억을 좀 살펴보니까 억지로 이름을 붙였는데 첨세병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적은 것처럼 우리나라 풍속에 흰 떡을 먹지 않으면, 흰 떡국을 먹지 않으면, 그죠? 나이를 한 살 먹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풍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가의 내용과 관계 있는 날짜. 가는 아까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그죠? 설날이었으니까 당연히 음력 1월 1일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설날을 뜻하는 다른 표현으로 어떤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맞아요. 원일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원단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세수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 설날을 뜻하는 한자 단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의 풍속, 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했던 이야기네요. 씨름에 대한 이야기죠. 씨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옹고지신의 자세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정도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과 이어서 이번 시간에까지 쭉 나왔던 한자들 한번 살펴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떡, 떡병자죠. 떡병. 첨세병 할 때 나왔던 떡이라는 글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글자 해세. 해라는 나이도 있고 나이라는 나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설날이라는 뜻도 있었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떡국을 나타낼 때 탕이라는 글자도 있었고요. 능자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능자 같은 경우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가라고 하는 글자와 동일하게 쓰이고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글자였죠. 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글자 견디다 내 있었고 오래되다 오래도록 견뎠다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다 가지다 취할 취 가질 취. 그 다음에 강 나왔네요. 강자 같은 경우는 강하다의 의미지만 우리 의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했었습니까? 억지로 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첨세병 할 때 나왔던 글자 첨자 있었어요. 더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각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고 뿌리라는 뜻도 있지만 문장에서는 겨루다 라고 해석을 했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내기하다 도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 우리 문장에서 겨루다 승부를 겨루다 승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부할 때 지다 있었네요. 자,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 금방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꼭 한번 정리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전 시간,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길러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핵심만 쏙쏙 알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